이게 뭐야? 2,100만 원? 장례 서비스 비용?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보셨죠? 119에 이렇게 연락하면 3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생깁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과 화장장을 이용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119 신고 시 한 이 한마디만 다를 뿐입니다. 저는 28년간 2,300건이 넘는 장례를 함께해온 장례 상담사입니다. 그동안 가족들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한 선택 때문에 최종 지불 금액에서 수백만 원의 차이가 생기는 걸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니었습니다. 순서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119도 장례식장도 절대 안 알려주는 순서입니다. 오늘 그 순서를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최소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그 순서 속에는 3번의 선택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119에 신고하는 순간입니다. 선택의 순간 첫 번째 119 신고입니다. 제가 함께했던 서울 강남구 62세 김정호 씨 가정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씨는 80대 후반 어머니와 함께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고 건강이 걱정돼서 김정호 씨는 매일 새벽 어머니 방에 들어가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날도 새벽 6시 어머니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호흡이 멈춰 있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바로 119에 전화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숨을 안 쉬어요. 빨리 와주세요. 119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씨는 처음 해보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슴을 1분에 100회에서 120회, 깊이 5cm 이상 눌러야 합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119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이어받았습니다. 15분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김정호 씨가 들으신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미 몇 시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그 순간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가슴 부위가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평생 아프다는 말씀 한 번 없이 사셨던 어머니였습니다. 김정호 씨는 제 앞에 무너지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더 아프게 한 건가요? 119에 그렇게 말한 게 잘못인가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바로 발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 최근 48시간 이내에 병원 진료 기록이 없어서 변사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김정호 씨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리셨습니다. 변사요? 어머니가 범죄 사건이란 말인가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떠셨나요? 최근에 다툼은 없으셨나요? 어머니 건강 상태는 어떠셨나요? 왜 병원에 안 모시고 계셨나요? 질문은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김정호 씨는 그날 사체검안서를 받으셨습니다. 사망진단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체검안서 발급 비용만 약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처리에서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범죄자처럼 만든 것 같아서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같은 날 제가 함께했던 부산 해운대구 68세 이영숙 씨 가정은 달랐습니다. 이영숙 씨도 80대 후반 아버지와 함께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고 이영숙 씨는 매일 새벽 아버지 방 문을 열어 확인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날 새벽 6시 아버지 방에 들어갔을 때 호흡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영숙 씨도 바로 119에 전화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영숙 씨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무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고혈압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상담원이 추가 정보를 요청했고
이영숙 씨는 주치의 이름과 병원 전화번호를 차례로 알려드렸습니다. 119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먼저 주치의에게 전화했습니다.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고혈압으로 오래 치료받으신 분이고 자연사로 판단됩니다. 제가 사망진단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망진단서가 바로 발급되었습니다. 추가 비용은 없었습니다. 이영숙 씨는 아버지 손을 잡고 조용히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두 가정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119 신고 시 한 이 말 한마디, 그것뿐이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숨을 안 쉬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었고 변사 사건으로 처리되었고 사체 검안서를 받으셨습니다. 추가 비용만 150만 원이었습니다. 이영숙 씨는 주무시다 조용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치의가 확인했고 자연사로 판단되었고 사망진단서를 바로 받으셨습니다. 추가 비용은 없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4가지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약 봉지를 사진 찍어 두세요. 약 이름까지 보이게 찍으세요. 두 번째, 부모님이 다니시는 병원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세 번째, 주치의 선생님 성함을 메모해 두세요. 네 번째, 119 신고 문구를 미리 메모해 두세요. 주무시다 조용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다닌 병원 이름, 질환명, 주치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두는 겁니다. 이 4가지가 150만 원을 지켜줍니다. 선택의 순간 두 번째, 병원 도착 후 당신이 하는 첫 번째 전화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당신은 첫 번째 전화를 어디에 거느냐입니다. 그럼 경기도 수원시 58세 정수진 씨 댁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사망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이때 당신은 어디에 먼저 전화를 거시겠습니까? 정수진 씨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장례식장에 전화하셨습니다. 3일장으로 하고 싶습니다. 빈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계약하시겠습니까? 정수진 씨는 계약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에 전화하셨습니다. 3일 뒤에 화장 예약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3일 뒤는 이미 예약이 꽉 찼습니다. 5일 뒤에 가능합니다. 그 순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빈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5일 뒤로 변경하시면 빈소를 2일 더 사용하셔야 합니다. 추가 비용은 나중에 청구하면 되니까요. 빈소를 하루 더 쓸 때마다 120만 원씩 나갑니다. 여기에 음식비, 조화값까지 더하면 하루에 거의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틀이면 얼마일까요?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더 내야 합니다. 정수진 씨가 처음 계약한 금액은 1,65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지불한 금액은 1,840만 원이었습니다. 추가 비용만 190만 원이었습니다. 정수진 씨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서만 바꿨으면 190만 원을 안 썼을 텐데. 제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순서가 맞는 걸까요? 그런데 제가 함께했던 인천 남동구 64세 윤태준 씨. 가정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받으셨습니다. 윤태준 씨는 그 자리에서 먼저 화장장에 전화하셨습니다. 지금부터 3일 뒤에 화장 예약 가능한가요? 네, 지금부터 3일 뒤 오전 10시 가능합니다. 윤태준 씨는 3일 뒤로 예약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장례식장에 전화하셨습니다. 3일장으로 빈소 계약하고 싶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 완료했습니다. 추가 비용은 없었습니다. 최종 지불 금액은 1,650만 원이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병원 도착 후 첫 번째 전화를 어디에 했느냐, 그것뿐이었습니다. 화장장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립승하원은 하루 평균 122건을 처리합니다. 서울추모공원은 하루 85건을 처리합니다. 보건복지부 이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 3일차 화장률은 53.1%에 불과합니다. 절반이 넘는 가정이 3일 안에 화장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주말이나 명절이 끼면 대기는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화장장에 전화해서 가능한 날짜를 확인하고 그 다음 역산으로 3일장을 맞춰 장례식장을 계약하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면 200만 원 가까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 공설 화장장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본인이 살고 계신 지역의 시립이나 공립 화장장 전화번호를 미리 검색해서 저장해 두세요. 두 번째, 올바른 순서를 기억하세요. 먼저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그 다음 화장장에 예약하세요. 그 다음 역산으로 3일장 일정을 계산하세요. 마지막으로 장례식장과 계약하세요. 세 번째, 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 빈소를 추가로 사용할 때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취소 수수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가 200만 원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아직 마지막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119가 오기 전 15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제가 함께했던 대전 서구 67세 강민철 씨 가정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걱정돼서 매일 아침 들르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가 호흡이 멈춰 있었습니다. 강민철 씨는 바로 119에 전화하셨습니다. 그리고 119가 오기 전 강민철 씨는 급하게 약 봉지를 찾으셨습니다. 서류를 찾으셨습니다. 통장을 찾으셨습니다. 119가 물어볼 거야. 준비해야 해. 15분이 지나고 119가 도착했습니다. 강민철 씨는 그날 어머니 손을 한 번도 잡지 못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강민철 씨는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상담사님, 제가 그날 왜 약 봉지를 찾았을까요? 손을 잡아 드렸어야 했는데. 그게 제일 후회됩니다. 강민철 씨는 그 후로 1년 넘게 상담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총 장례 비용은 2,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함께했던 광주 북구 61세 이지은 씨 가정은 달랐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머니께 매일 새벽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날 새벽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지은 씨는 급하게 어머니 집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어머니가 호흡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119에 전화하셨습니다. 그리고 119가 오기 전 15분 동안 이지은 씨는 어머니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고생하셨어요. 편히 쉬세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15분이 지나고 119가 도착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지은 씨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담사님, 그날 15분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작별 인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평온합니다. 두 가정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119 오기 전 15분을 어떻게 보냈느냐, 그것뿐이었습니다. 강민철 씨는 15분 동안 약 봉지와 서류와 통장을 찾았습니다.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 넘게 상담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지은 씨는 15분 동안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사랑해요. 편히 쉬세요. 그래서 평온한 마음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유족과 못한 유족의 복합 애도 장애 발생률 차이입니다. 작별 인사를 한 유족은 12%였습니다. 작별 인사를 못한 유족은 43%였습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15분을 지키는 겁니다. 119 오기 전 15분 약 봉지를 찾지 마세요. 서류를 찾지 마세요. 통장을 찾지 마세요. 그냥 손을 잡아주세요. 사랑해요. 고생하셨어요. 편히 쉬세요. 그 한마디가 평생을 지켜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번의 선택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 119 신고입니다. 이것이 150만 원을 지킵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두세요. 주무시다 조용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다닌 병원 이름, 질환명, 주치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두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 병원 도착 후 첫 전화입니다. 이것이 200만 원을 지킵니다. 지역 화장장 전화번호를 저장하세요. 올바른 순서를 기억하세요. 사망진단서 발급, 화장장 예약, 역산으로 일정 계산, 장례식장 계약 순서입니다. 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 빈소 추가 비용 여부, 취소 수수료 여부, 계약서의 명시 여부를 확인하세요. 세 번째 선택 119 오기 전 15분입니다. 이것이 15분을 지킵니다. 약 봉지를 찾지 마세요. 서류를 찾지 마세요. 통장을 찾지 마세요. 그냥 손을 잡아주세요. 사랑해요. 고생하셨어요. 편히 쉬세요. 이 세 가지가 500만 원을 지켜주고 평생 후회하지 않을 15분을 지켜줍니다. 절차는 나중에 배워도 됩니다. 하지만 작별은 그 순간뿐입니다. 지금 당장 이 세 가지를 실천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사랑해요. 이 한마디가 500만 원을 지켜주고 평생 후회하지 않을 15분을 지켜줍니다.